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임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Catching Both Gray and Black Swan, Open Set Supervised Anomaly Detec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논문 이름이 상당히 우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Gray and Black Swan이 상당히 약간 예기치 못한 이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잡는 방법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해당 논문은 이 오픈셋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상 탐지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슈퍼바이즈드라는 용어가 상당히 낯서실 텐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방법론들은 비지도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왜 이러한 슈퍼바이즈드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오픈셋은 또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와 같고,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상탐지는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정상 데이터로만 구성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는 이상 데이터는 수집이 어렵고 발생할 확률이 정상 데이터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의 이상치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를 배제를 하고 학습에는 정상치만 사용하자라는 것이 이상탐지의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픈셋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은 기존과는 다르게 학습의 이상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정상치와 이상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이지 AD라는 것도 있는데, 이 노이지 AD 역시 학습 데이터에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는 라벨링 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AD 같은 경우에는 이상 데이터가 이상인지 정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벨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면 오픈셋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상 데이터가 이상인지 라벨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학습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이상탐지 방법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이제 보통 이상탐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상탐지 세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금방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학습 데이터의 분포나 피처를 잘 학습을 한 다음에 이와의 거리 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세팅이나 태스크가 가능을 합니다. 기존에 저희 연구실에 계시는 이제 허재혁 박사님 석박통합과정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뤄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다뤄지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조금은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논문 중에 하나는 IMIAD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사실 이 논문 이름 자체는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이것 말고 이 GitHub에 이제 어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뭐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논문들을 쭉 리스트업 해주는 뭐 어썸 어노멀리 디텍션, 어썸 뭐 클래시피케이션, 어썸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의 GitHub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어썸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GitHub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이 태스크들을 단순하게 바닐라 IAD,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드 세팅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세팅을 조금 더 분류와 해가지고 정리를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IAD를 크게 6가지 태스크로 나누고 있는데, 바닐라 IAD를 하나로 합쳤을 때는 5개의 세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노이즈 IAD입니다. 제가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데이터의 이상치와 정상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태스크이지만, 이 노이즈가 노이즈인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학습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치가 어떤 것이 이상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상치를 걸러내고 정상만 잘 학습하게끔 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이 노이즈 IA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퓨샷 IAD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학습 데이터가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소수의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Continual IAD가 있는데, 기본적인 학습 방식은 바닐라 IAD와 동일을 하지만 순차적으로 여러 카테고리의 데이터셋을 학습한다라는 점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또한 이 Continual IAD에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평가에서 보통은 태스크 1을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데이터셋 A를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셋 A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데이터셋 A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B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A를 앞서 학습을 시켰던 A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Continual IAD를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태스크인 Fully Supervised IAD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다수의 정상 데이터와 소수의 이상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습에서 이상 데이터를 abnormality에 대한 prior knowledge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IAD처럼 이를 불순물로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학습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사전 지식으로서 직접적인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두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본 방법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릴레이티드 웍스로서 하나의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브 넷이라는 이름의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 논문인데, 어찌 보면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이런 Fully Supervised Anomaly Detection 이라는 태스크를 처음으로 정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소수의 이상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학습 이상 탐지 모델 데브넷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법론들은 대체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다른 방법론들과 달리 모델이 직접 어노멀리 스코어를 예측하고 리턴하도록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MSE 혹은 BCE 이런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Z스코어 기반의 데비에이션 로스 펑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쉬운 어노멀리 스코어 해석과 스레스홀딩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비에이션 로스 펑션 역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모델 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모델을 수식적으로 표현을 이제 아래와 같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노멀리 스코어 러너인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 이제 CNN 모듈이 있고 CN에서 나온 이 피처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에 태워가지고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특이점으로는 별도의 사전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인풋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컨볼루션이나 혹은 LSTM, MLP 등을 직접 쌓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헤드로는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 하나의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인풋 데이터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직접 스칼라 값으로 예측한다. 그 예측한 값을 로스 펑션에 넣어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노멀리 스코어를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스칼라 값이고 단순히 0과 1이 아닌 그런 플로팅 형태의 소수 형태의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떠한 타겟 값과 로스 펑션을 계산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가우시안 프라이어 베이스드 레퍼런스 스코어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이 가우시안 프라이어 이전에 레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터라는 이름의 이 모듈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레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터는 이 앞선 어노멀리 스코어링 모델 혹은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혹은 학습 대상이 되는 혹은 따라가고자 하는 타겟 분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터라는 조금 되게 있어 보이는 혹은 거창한 이름을 지어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일정한 정해진 분포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만들어서 그 평균과 분산으로 이은 분포를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따라하도록 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배치 내에 랜덤하게 선택된 정상 데이터 L개의 어노멀리 스코어의 평균과 분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전 정의한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준 평균과 분산으로 이루어진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어노멀리 스코어 모델이 예측한 어노멀리 스코어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만든다 라는 것이 해당 프레임워크의 학습 방식이라고 혹은 목적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방법론은 어, 배치 내에 있는 평균과 분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 다른 연구에서 일반적인 분포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부분 맞추기 때문에 어노멀리 스코어 역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맞추는 것이 조금 더 잘 맞는다. 라는 것에 기인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선택된 프라이어를 통해서 예측된 어노멀리 스코어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선택했을 때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어노멀리 스코어 모델이 예측한 어노멀리 스코어가 가우시안 프라이어에 위치한다. 그리고 가우시안 프라이어에서 이제 z-값이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해당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약간 로스 펑션에 대한 그런 근거, 그건 힌트를 하나 드렸는데 힌트로 이제 로스 펑션으로는 z 스코어 기반의 데비에이션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모델의 목적은 이 레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터가 제안하고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어노멀리 스코어 모델이 따르도록 이제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그래서 이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모델이 그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워지도록 그것에 맞춰지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노멀리 스코어 관점에서 봤을 때 정상 데이터의 어노멀리 스코어는 그 레퍼런스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에 가깝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서 멀어지도록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데비에이션 펑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수식을 보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Z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값에 이제 분산을 빼주고 평균을 빼주죠. 그 다음에 분산을 나눠줍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데비에이션 펑션인데, 그리고 밑에가 이제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x가 인풋 데이터가 노멀일 때 y는 0이 되고 인풋 데이터가 abnormal일 때 y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정상일 때는 그냥 데비에이션 펑션의 절대값을 로스 펑션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abnormal일 때는 이와 같은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을 해서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상 데이터에서 예측된 어노멀리 스코어는 최대한 그 가우시안 프라이어에서 0에 가깝도록 학습을 하게 하는 방식이고, 반대로 인풋 데이터가 앱노멀인 경우에는 최소한 이 알파 값 이상의 값을 갖도록, 그리고 정평균에서 벗어나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 데비에이션 로스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가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 어노멀리 스코어에 대한 해석의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방법론들은 단순하게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랭킹을 쌓아가지고 시리슬링을 해야 되는 반면,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와 Z 스코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확률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스레스홀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릴레이티드 웍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논문에서 보여드릴 이 방법론 DRA 역시 기본적인 전체 틀은 앞서 보여드렸던 데브넷과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소수의 이상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지도 학습을 하는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에 이용되는 이 이상 데이터를 해당 논문에서는 씬 어노멀리라고 간주를 하고 있고, 데브넷 같은 경우에는 씬 어노멀리만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사용되지 않는, 그리고 미지에 미래 발생될 수 있는 어노멀리 피처까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혹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또한 노멀 이미지와 대부분은 공통된 피처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영감을 받아 패치 기반의 스코어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에 사용되는 신 어노멀리에 편향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다양한 어노멀리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함이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 간단하게 이제 전체 프레임 구조를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CNN으로는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피처맵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피처맵을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 세 개와 그리고 별도의 노멀리티 헤드 하나까지 해가지고 총 4개 헤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헤드들은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헤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씬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인풋으로 하고 해당 이미지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직접 리턴하는 것은 기존의 데브넷과 동일합니다. 인풋을 이미지로 하여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직접 예측한다 라는 방식이죠. 하지만 본 방법론에서는 대부분 실제 세상의 어노멀리는 노멀과 대부분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패치와이즈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K MIR 방식을 이용해서 스칼라 형태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렇게 학습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피처를 추출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전 학습된 레슨의 18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피처 맵이 나왔을 때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해줘가지고 채널 와이즈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피처 맵이 형태가 뭐 한 128 by 28 by 28 형태가 될 텐데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채널을 모두 하나의 채널로 바꿔줘가지고 28 by 28의 어노멀리스 커브 맵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패치 와이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제 패치라는 그 방법을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패치 코어라는 다른 이미지 이상 탐지 방법론이 있는데 해당 방법론에서는 나온 피처 맵을 일종의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패칭을 잘라가지고 또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방식 없이 그냥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패치와이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최종적으로 나온 이 어노멀리 스코어 맵 하나의 픽셀이 이 학습 이미지로 대응을 했을 때 하나의 패치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있기 때문에 패치와이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탑K MIR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이미지에서 일부분만 이상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노멀리 스코어 역시 전체 어노멀리 스코어 맵에 있는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샘플링을 해서 사용한다 라는 것이 이제 탑K MI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 맵 중에서 상위 K개를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에버리지에서 최종적인 스칼라 형태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피처 맵을 뽑게 되고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채널 와이즈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주고 그 중에 탑 게이를 뽑은 다음에 에버리지를 해서 스칼라 형태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뽑는다. 이것이 신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아래 수식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언신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입니다. 실제에서는 학습에 사용되는 어노멀리뿐만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언신 어노멀리들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에서는 수도 어노멀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약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방법을 이용해서 가상의 어노멀리를 만들고 이를 학습을 하는 별도의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를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 어노멀리를 어떻게 만드냐?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어그먼테이션과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입니다.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컴믹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수도 어노멀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프로세스는 모두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씬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씬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와 별도의 헤드로서 구성이 돼가지고 학습이 이뤄진다 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턴트 레지듀얼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입니다. 이제 해당 이 헤드를 구성하게 대한 모티베이션은 앞서 사용했던 신 앱노멀리티와 수도 앱노멀리티로도 탐지가 안 되는 앱노멀리티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러한 언노운 앱노멀리를 어떻게 탐지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노멀과 실제 앱노멀리의 이미지 간의 차이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unknown anomaly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멀 데이터와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예측하자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먼저 어찌됐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멀과의 차이를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노멀은 무엇을 사용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레퍼런스 피처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멀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레퍼런스 피처 맵을 만드는 것인데 노멀 데이터 중에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그들의 피처 맵을 만들고 걔를 에버리지 해가지고 최종적인 레퍼런스 피처 맵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 피처 맵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 어쨌든 노멀 데이터를 대표하는 레퍼런스 피처 맵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인풋 데이터 역시도 피처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퍼런스 피처 맵과 그리고 인풋 데이터의 피처 맵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고 이를 모두 엘리멘트 와이즈로 이제 빼줘가지고 서브트랙션 해줘가지고 최종적인 레지듀얼 피처 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앞선 과정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예측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시퀀셜하게 보여드리면 레지듀얼 피처 맵을 만들고 걔를 컨볼루션 레이어에 태우고 그 다음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으로 채널 와이즈로 어그리게이션 해주고 그리고 텍케이 샘플링 해주고 최종적인 스칼라 어노멀리 스코어를 얻는다 라는 것이 이 전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컨볼루션 레이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논문에서는 따로 언급은 없었고 이제 코드를 봤을 때 해당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레지듀얼 피처맵에 대한 조금 특징을 학습하기 위한 방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멀리티 헤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 세 개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앱노멀리티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작 노멀 피처에 대해서는 잘 모델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위한 별도의 헤드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데 일반적인 이 비전 태스크에서 리그레션 하는 방식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CWH 형태의 피처 맵을 뽑고 이를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H와 W를 모두 에버리지해서 그냥 단순한 피처 벡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얘를 리니어 레이어에 통과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예측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 헤드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를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어쨌든 해당 프레임워크에서는 총 4개 헤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4개 헤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과 신 앱노멀리가 인풋으로 사용되고 있고 첫 번째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패치와이즈와 탑키 MIL을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멀과 수도 어노멀리를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노멀리 스코어링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멀, 신, 수도 어노멀리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멀리티를 대표하는 레퍼런스 피처맵을 생성을 해가지고 인풋 피처맵 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레지듀얼 피처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앞선 두 개 헤드와 똑같이 거쳐가지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리그레션과 똑같은 방식으로 스칼라 형태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로스를 계산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앞선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보여주었던 대분해과 똑같은 방식으로 로스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각 헤드별로 다 개별적으로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더해서 최종 로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퍼런스는 어떻게 하냐?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피처 맵을 만들고 각 모든 헤드에 태워가지고 각각 어노멀리 스코어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에서 나온 것들은 모두 더해주고 반대로 노멀리티 러닝 헤드에서 나온 것은 빼줌으로써 최종적인 인퍼런스를 해주게 됩니다. 자, 실험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 실험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 부분은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듀스트리얼 디펙트 인스펙션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낯설은 플래너터리 익스플로레이션이랑 그다음에 메디컬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군으로는 슈퍼바이즈드 AD인 4개의 방법론과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AD인 KDAD 방법론을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특이하게
새로운 이 프로토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 해당 방법론이 아무래도 기존과는 다른 태스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론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실험 세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는 없고 테스트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테스트에 있는 이상치를 빼어가지고 학습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빼오는 과정이 그냥 랜덤하게 학 테스트에서 뽑아가지고 학습에 넣어서 사용한다 라는 것이 제너럴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하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역시 여러 개의 클래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학습 데이터에 가져오게 되고 테스트는 나머지 클래스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서 만약에 이 캡슐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 이 크랙이라는 어노멀리 클래스에 있는 소수의 이상치만 학습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크랙에 있는 이상치는 이벨루에이션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30나 임프린트, 포크, 스크래치, 스퀴즈 의 클래스의 어널리만 평가에 사용한다라는 것이 하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언신 어노멀리 탐지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을 보시면 뭐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방법론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주는 것인데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가장 자기들의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학습에 사용된 이상치가 1개일 때보다 확실히 10개일 때 성능이 향상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방법론과 비교를 했을 때도 역시 자신들의 방법론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드 세팅에서도 역시 대부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에 사용되는 어노멀리 역시 증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존의 슈퍼바이즈 AD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된 신 어노멀리에 추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신들의 방법론은 언신 역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원샷에도 기존 KDAD 방법론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으로서는 이제 각 앱노멀리티 헤드를 이제 하나씩 더 추가함으로써 붙이면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DRA1A 같은 경우에는 신 앱노멀리티 러닝 헤드만 사용한 경우인데 이 역시 하드 세팅에서는 성능이 저하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신 앱노멀리티에 대한 이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수도 어노멀리를 사용함으로써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RA 3AR과 3AN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 헤드와 노멀리티 헤드를 사용한 경우인데 물론 두 개를 하나씩 사용한 경우에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두 개 모두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둘이 같이 써야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디스인탱글드 앱노멀리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앱노멀리티 헤드를 독립적으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헤드로만 해가지고 멀티 클래스 방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으로 학습하는 것이 non disentangled라고 보시면 되고 partially disentangled 같은 경우에는 씬과 수도에 대한 헤드만 구성을 하고 latent residual 헤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fully disentangled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방법론이고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방법론을 모두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퍼런스 사이즈로 그 레지듀얼 헤드에서 레지듀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퍼런스 피처 맵을 이제 몇 개의 노멀 데이터로 만드냐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증가할수록 성능 향상이 보여주지만 10개일 때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성능을 위해 좋은 성능을 위해서 5개를 디폴트 세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CE와 포컬로스, 그다음에 데브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브로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데브로스를 사용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습 데이터에 어쨌든 저희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정상으로만 구성되는 일반적인 이상 탐지와는 다른 오픈셋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론들은 씬 어노멀리만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언씬 어노멀리에 대해서는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 어노멀리와 레이턴트 레지듀얼 어노멀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노멀리 스코어링 방식은 기존의 대부분과 유사하지만 패치와이즈 어노멀리 스코어링과 탑키 MIL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딱 그 이상적인 특징에 대한 스코어링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기존 슈퍼바이즈 AD 방법론들보다 더 좋은 성능이 좋음을 보여주고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AD 방법론과 비교를 했을 때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멘트로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인상적이고, 자신들의 방법론을 성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실험 방식을 제안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론들이 비교적 과거의 방법론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 이것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소수의 이상 데이터를 프라이얼 논리지로 활용해서 학습에 도움 준다라는 부분은 아이디어는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비지도 방법론들보다 성능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들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워크로 사실 제가 오늘 진행했던 그 DRA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 CVPR 2022년에 나왔던 논문이라서 그 이후에도 몇 가지의 방법론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후에 제안되었던 방법론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했던 것들은 슈퍼바이즈드 AD에 조금 더 집중되어서 사용되었던 반면, 그 이유는 언슈퍼바이즈드 AD나 혹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AD와 결합을 해가지고 언슈퍼바이즈드 AD가 노멀 피처를 학습을 하는데 이런 이상치들이 도움을 주게 한다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나 혹은 BGAD 같은 방법론이 있고, BGAD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이용해서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때 이상치와 정상치 간의 바운더리를 멀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